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연준이 FOMC 회의에서 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을 하고 추후 보다 공격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고, 이번 달과 7월 28일에서 29일에 예정이 된 FOMC 회의에서도 50 베이시스 포인트 또는 75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그 전에 7월 13일에 있을 CPI 지수도 큰 몫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만큼 시장에서의 약세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준 회의를 앞두고 글로벌 자산 시장이 긴축 발작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가는 높고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의 투자 자금이 이동을 하고 있고, 달러 강세 현상이 심화되면서 환율이 치솟고 주식 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 전문가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땐 사지도 팔지도 말고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을 합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장기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기회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요. 하지만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은 시드머니가 한정이 되어 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마이너스 계좌를 매일같이 본다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매도 버튼을 눌러버리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힘이 드시면 폭풍우가 지나갈 때까지 계좌는 쳐다도 안 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3.3까지 급격하게 넘어서면서 지난 전고점은 우습게 돌파를 하는 모습이었고요. 빅스 지수도 마찬가지로 장중에 22% 넘게 상승을 하면서 이전 고점을 위협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다시 시장의 공포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3대 지수 모두 52주 최신 저가를 기록을 하면서 이렇다 할 상승도 없이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스닥은 마이너스 4%대가 하락을 하였고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간이었지만은 FOMC 회의를 앞두고 기술적 반등이 나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늘장 저가 매수세가 들어와 주었으면 좋겠지만은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는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와준다면 앞으로 며칠 동안은 또다시 하락을 하는 방향으로 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수많은 종목들이 마이너스로 마감을 하였고, 그 중에서도 애플이 마이너스 3.83%가 하락을 하면서 지수의 충격은 더욱더 커져만 갔습니다. 루시드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9.49%가 하락을 하였고요. 애프터 장에서는 플러스 0.18%가 상승을 하면서 16.34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제는 여기가 마지막 하락 구간이었으면 정말 좋겠네요. 오더플로우 보시면 라지 스케일은 매도가 많았던 반면에 미디움과 스몰캡에서는 매수가 약간 더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1분봉 보시면 나스닥의 흐름을 어느 정도 같이 따라가 주면서 장중에는 마이너스 10%가 넘는 하락을 보여주었고, 어제의 최저점은 16.16인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러셀 3000 인덱스 펀드에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시기는요, 6월 24일부터 러셀 3000 인덱스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자금이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자금이 들어오게 된다면 다시 20불 라인으로 올라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모든 종목을 떠나서 다 같이 힘든 장의 연속이 되고 있습니다. 힘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는 것이 마음이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도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면서 잘 버텨봅시다. 루시드 AMP1 확장 공사 현장입니다.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대형 크레인이 작업이 진행 중인 것과 지붕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스탬핑 구간에서의 또 다른 건물은 지붕이 약 3분의 2 정도가 덮여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저번 주 르시드 주차장 모습이고요. 오른쪽 사진은 오늘 업로드가 된 주차장 모습입니다. 차량 생산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은 현재는 주차장을 가득 채울 정도의 차량이 생산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쪽 부분에 있던 차량이 이쪽으로 옮겨진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딜리버리 구간에서는 아직도 배송이 이루어지지 않고 대기 중인 것으로 보여지는 차량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메탈 루프가 장착이 된 차량을 더 많이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왼쪽은 5대 차량이 보이고 있고요. 오른쪽 사진은 1대의 차량이 보이고 있습니다. 고객에게 빠른 배송을 해서 2분기에 카운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 2주 뒤면 시애틀에 위치한 쇼룸과 서비스 센터가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모든 공사는 마무리가 다 되어진 듯 보여지고 있고요. 차량 입고와 내부 정리만 하면 끝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픈식이 열리면 다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테스트 중으로 보이는 루프렉이 달린 루시드 에어가 포착이 되었습니다. 예전 영상에서 루프렉을 달 수도 있다고 언급을 해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직접 달린 영상을 보니까 안 달려 있는 게 더 좋아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휠도 지난번 보여드렸던 피제로 타이어를 장착을 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루프렉보다는 피제로 타이어 성능을 테스트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피제로 타이어를 장착한 루시드 에어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승차감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네요. 테슬라가 진로를 바꾸는 게 아닌가 의문을 갖게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카버즈라는 매체에서 다룬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예전부터 말한 것이 라이다는 절대 쓰지 않을 것이다. 필요가 없다. 카메라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을 했었습니다. 기사 내용에서는 매우 혼란스럽고 지금 이것이 어떤 응용 프로그램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테슬라 모델 S 라이다 센서도 다른 어떤 것과도 마찬가지일 수 있고 FCC 연방통신위원회 신고가 라벨로 명확하게 표시된 라이다 장치에 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일부 이렇게 라이다라고 표시된 부분이 아무래도 의문을 제기한 것 같습니다. 이 서류는 트위터를 통해서 유출이 되었고 일부 FSD 사용자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라이다 전환을 할 경우 물리적 부품을 설치가 필요하고요.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고객들 사이에서 동요를 일으킬 것이며 테슬라 브랜드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12,000불을 지불을 하면 향후 몇 년 안에 구식이 될 수 있음을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테슬라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피터 롤린슨이 풀 셀프 드라이빙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루시드 측에서 자율주행 3단계가 이루어지면 라이다를 통한 자율주행의 안전성과 기술력 등을 입증을 하기 위함이었고요. 피터 롤린슨은 라이다는 꼭 필요하다고 말을 했기 때문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당장 라이다 장착을 하지는 않겠지만은 라이다와 카메라의 조합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기술력은 발전하고 뛰어날지는 몰라도 현재 테슬라 차량 가격에서 라이다 장착을 한다면 차량 가격 인상은 불가피해질 것이고요. 그러면 소비자들의 반응과 선택이 어떻게 바뀌어질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한 일론 머스크의 라이다의 언급을 어떻게 할지 궁금해지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루시드 주식을 사는 방법과 투자할 가치에 대해서는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들으셔서 이제는 대부분 다 아실 듯 합니다. 테슬라가 EV 시장에서 대성공을 이룬 부분은 인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저희가 루시드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고는 있지만 루시드 모터스는 아무도 가지 못한 럭셔리 EV 시장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많은 EV 기업들이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으며 거기에 금리까지 올라가면서 사태는 더욱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루시드는 이번 사태가 터지기 전에 약 2조 원 정도를 확보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주가는 떨어졌어도 앞으로의 기업으로 보자면 큰 화를 모면한 상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루시드 그룹은 시작도 하기 전에 휘청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많은 악재들로 인해서 주가 하락이 많이 되었지만은 테슬라의 성공 스토리를 보자면 IPO 당시에 주당 17불이었고요. 현재 주가는 647불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루시드가 다음 EV 시장에서의 성공 스토리가 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현재 루시드는 시작도 안 했습니다. 상장 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차량이 출시가 되었고요. 세부 트림도 선보였고 확장 공사도 이루어지고 있고 대량 생산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트밸리에 또 다른 확장을 합니다. 11만 6천 평방 피트 이상의 산업 공간에 대한 임대를 서명을 하였고요. 이 공간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발표가 되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추측을 하자면 ESS 시스템을 위한 부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루시드 모터스는 점점 더 커지고 있고요. 강력해지고 있고 무섭게 발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전에 토지 임대를 체결한 것은 2025년까지였고요. 이번 체결은 2026년까지이지만 10년 동안 임대를 갱신을 할 수 있는 옵션이 있고 애리조나 공장을 3배 이상 확장을 할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변하고 있는 루시드 그룹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할지 그리고 그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알 수가 없는 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루시드에 투자를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은 오후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